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백가음 작가의 그리스는 달랐다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급히 떨쳐버린 가장 중요한 무엇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 지니고 있다고. 백가음 작가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광어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으로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마담 뺑덕의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저 끌림으로 그리스로 지금 떠납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그리스적인 백가흠. 민우는 어떻게든 자기 고향 부산과 닮은 테살로니키에 남고 싶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도시에서 한국인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만약 그때 아테네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안젤라와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새 4년이 지났고 다시 돌아온 테살로니키에서 그는 그녀를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으나 또 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도시는 한껏 풀이 죽어 있는 듯 했다. 그나마 여름 성수기여서 아리스토텔레스 광장 주변의 식당가나 화이트 타워 근처의 해안가는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휴가를 떠난 터라 도시는 텅 빈 것만 같았다. 침체된 경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도심 골목은 더욱 우중충하고 휑하게 느껴졌다. 테살로니키는 아테네 다음 가는 그리스 제2의 도시다.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이기도 하다. 비잔티움 제국 때 황금기는 테살로니키 즉 마케도니아를 말한다. 지금 존재하는 마케도니아라는 국가는 원래 마케도니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테살로니키는 고대 왕국의 중심지였던 것에 대한 자부심이 곳곳에 잘 남아있다. 지금의 오래된 도시는 개성 가득한 그라피티로 가득 채워져 있다. 낡은 건물의 벽과 문 등에 그려진 휘황찬란한 형형색색의 그라피티는 도시의 역사와 상반된 이질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쨌든 남쪽의 아테네보다 북쪽의 테살로니키가 훨씬 감각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민우는 그리스로 유학 온 지 8년째다. 학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뎠고 딱히 학위를 따서 한국으로 돌아가리란 마음도 접은 지 오래다. 그는 가끔 들어오는 투어 가이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거나 통역일로 근근 생활을 버티고 있다. 그도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다. 가이드 일을 하면서도 북부 투어는 해본 적이 없었다. 고작해야 중부의 메테오라를 서너 번 다녀갔던 게 전부였고 테살로니키, 빌립보를 비롯한 고대 성서 투어는 처음이다. 이번 투어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바탕으로 기획된 것이다. 민우는 테살로니키에 도착하자마자
단체 여행객들을 호텔에 집어넣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단단히 겁을 주었다. 그리스가 치안이 불안한 것은 아닌데요. 난민들도 많아지고 있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12명의 신도들은 금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난민 유입 이후에 그리스는 다른 때보다 더 빠른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난민들에게 그리스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대부분은 서유럽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테살로니키는 불가리아, 터키, 아프가니스탄 등과 왕래가 잦은 도시로 난민이 유입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되도록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난민 자격을 갖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난민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리스는 그것의 대가로 EU에서 많은 돈을 받기도 한다. 교인 12명이 그리스 성지 여행을 온 것은 3일 전이었다. 민우는 여행 루트를 짜며 꽤 오랫동안 그리스 북쪽의 이 도시들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과 기억을 되도록 지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잊히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면 그때 그는 돌아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불쑥 그녀가 생각나는 통에 그는 꽤 오랜 시간을 침울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이렇게 날이 허는데 벌써 들어가서 자라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소? 시계를 보니 겨우 8시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 한 일이라고는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테살로니키로 온 것이 전부였다. 그럼 잠깐 알렉산더 가든 주변이라도 산책할까요? 원래는 내일 저녁에 가려고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광장과 알렉산더 가든은 테살로니키의 중심이다. 해안을 따라 나 있는 레오포니키스는 낭만적인 거리다. 사람들은 근사한 식당과 카페에서 밤새 여름밤을 즐겼다. 항구, 화이트 타워, 박물관이 인접해 있고 도시의 핵심인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까지 모두 그 길에서 시작된다. 특별한 교통편이 없으니까 잘 기억했다가 각자 걸어서 호텔로 찾아오셔야 해요. 파업 중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을 거예요. 민우는 지도를 펴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다들 시큰둥했다. 호텔이 있는 에그나샤에서 해안가 레오플리키스까지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작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호텔 앞 이 큰 길이 에그나샤예요.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오른편 광장이 하나 나타날 건데 광장을 끼고 양쪽으로 나 있는 길이 아리스토텔레스 거리예요. 말씀드렸죠? 테살로니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예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내려가면 바닷가 앞에 더 큰 광장이 있어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에요. 광장 안 생각에 잠겨 있는 엄청 큰 아리스토텔레스 동상이 있어요. 거기서 왼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걸으면 화이트 타워, 알렉산더 가든이 바로 있습니다. 알렉산더 가든에는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동상도 있어요. 둘러보면 한두 시간쯤 걸릴 거예요. 네, 혹시 일행을 잃어버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리스토텔레스 광장 동상 앞으로 오세요. 누가 안 보이면 동상 앞으로 가서 기다리면 되겠죠? 어머님, 아버님, 잘 아셨죠?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는 6쌍의 커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 없는 표정들이었다. 가이드 양반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아테네로 떠난 후 후회는 금방 찾아왔다. 그녀에게 전화와 편지를 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그녀의 부모님께 안부를 물어도 같은 반응이었다. 그는 안젤라의 언니를 만날 작정이었다. 저는 좀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 민우가 말끝을 흐리자 모두 실망한 낯빛이 되었다. 대신 제가 전화기를 드릴게요. 그냥 통화 버튼만 누르면 제 휴대번호로 걸리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금방 달려갈게요. 잊지 마세요. 아리스토텔레스 동상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도 가이드 양반 없이 우리끼리 괜찮을까 모르겠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시험 삼아 통화를 해본 뒤에야 12명의 교인들은 떠밀리듯 돌아섰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는 채 그들이 멀어지기도 전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언덕을 빠르게 걷다가 택시를 잡아탔다. 멀지 않은 곳이었으나 트리고노 타워가 있는 성곽까지 걸어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꽤 걸렸다. 토리고노 타워는 이 오래된 비잔틴 성곽에서 상징 같은 건물이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테살로니키의 야경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성곽 안에는 현재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안젤라의 언니가 일을 하고 있는 오래된 호텔도 그곳에 있었다. 테살로니키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던 마음을 내려놓고 해가 바다로 내려앉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곳에 앉아 안젤라와 밤새 사랑을 속삭이던 한때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갈색 눈동자와 깊은 눈,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아담한 체구, 허리까지 늘어뜨린 검은색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던 향기가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요동쳤다. 민우, 왜 우리 결혼하면 안 돼? 돌아서는 그를 붙잡으며 안젤라가 물었다. 안 돼.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 해. 내가 같이 한국에 가서 살면 되잖아. 나 잘할 수 있어. 한국말도 금방 배웠잖아. 안 돼. 안젤라는 이곳에 있어야 돼. 그는 매몰차게 안젤라를 뿌리쳤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될 줄 알았다.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일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는 해가 진 뒤에도 한참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지금 당장 안젤라와 연락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일은 없었지만 그는 몇 년째 집요하게 그녀를 찾고 있었다. 얼마 전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그만 연락하지 말아줘요. 안젤라를 찾지도 말고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무례한 일이에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도 그는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선뜻 그리스 북부 투어 가이드를 맡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안젤라에 대한 마음을 아는 아테네 친구들은 그런 그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만나서 용서를 빌고 자기의 마음을 전한다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것만 같은 믿음이 있었다. 그리스 친구들은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야.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너는 그런 마음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틈만 날 때마다 조언을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한국식 사랑이 있는 거야.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안젤라의 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가수였는데 한 호텔 식당에서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려면 1시간여가 남아 있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젤라의 언니가 그에게 왔다. 당신이군요. 어쩐 일이에요? 그는 그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멋쩍게 눈인사를 할 뿐 선뜻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담배를 피웠다. 안젤라를 만나러 왔어요. 제 연락을 받지 않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해서요. 그 사이 그리스 말이 많이 늘었네요. 같이 먹을래요? 저는 지금이라도 먹어야 해요. 안 그러면 힘이 없어서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그녀는 종업원이 가져온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다. 어색한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파스타를 먹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와인은 연거푸 여러 잔을 마셨다. 안젤라 이제 그만 잊어요. 그녀는 잘 있어요. 통화라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꼭 전할 말이 있어요. 안젤라 이곳에 없어요. 당신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크로아티아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일 하고 있는데 낭패였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했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꼭 전할 말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녀가 원치 않으니까. 그녀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봐야 해요. 그는 더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사라지자 종업원이 다가와서 주문을 하겠냐고 물었다. 음악 공연이 포함된 식당이어서 음식값이 비쌌다. 그는 식당을 나왔다.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점점이 반짝였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예상했던 그대로다 보니 낙담이 더 컸다. 그는 우두커니 벤치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주변에는 커플들과 가족들이 한가로운 여름밤을 보내고 있었다. 여행객들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언덕을 내려와 호텔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아무리 기다려도 두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동상 옆 노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이른 뒤에 그는 정신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는 곧 온통 땀 범벅이 되었다. 뛰다시피 걸었다.
길을 잃은 여행객 걱정보다 안젤라의 언니와 나누었던 얘기가 자꾸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아니, 오지 말라고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허둥지둥 걷는 그를 먼저 알아보고 장로님 한 분이 다가와서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길이 엇갈릴까봐 그냥 기다렸어요. 가이드님께 전화하고 얼마 안 돼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다행이죠. 우리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고 들어갑시다. 미안하게 헛걸음을 시켰네, 우리가. 그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막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얼굴 하나가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같이 앉아있던 여행객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젤라. 그는 이미 그녀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다가서는 그를 맞아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랜만이야, 민우.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그녀가 더듬더듬 한국말로 그를 맞았다. 얼마나 찾았다고? 왜 내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무슨 연락? 누구야? 그때서야 그녀에게 동행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멈칫 그녀 앞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말한 적 있지? 한국 친구야. 반갑습니다. 남자가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며 어설픈 한국말로 말했고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는 선뜻 남자가 내민 손을 잡지 못했다. 민우, 잘 지냈어? 민우는 차마 안젤라의 언니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남자가 내민 손을 잡았다. 언제나 깊이 생각에 잠겨있는 광장의 거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여름 밤의 광장은 모처럼 활기로 들떠 있었다.